안녕하세요. 스텔라 과학고의 스텔라 선생님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성공할 거예요. 잘 되고 싶어서 또 이렇게 선생님이 강의까지 이렇게 찾아온 걸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하고 싶은 목표에 꼭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정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신에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선생님과 함께 끝까지 과학을 놓지 않고 공부를 한다면 과학의 1등급은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잘할 수 있다라고 선생님은 생각하고요.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랑 영양소까지 배웠다, 그지? 그래서 소화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선생님이랑 설명을 할 건데 소화가 왜 필요한지부터 우리가 조금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밥을 먹는데 왜 소화를 해야 하나? 소화의 필요성이 필요하다. 소화가 왜 필요할까요? 소화. 자, 소화가 필요한 이유. 자, 필요한 이유. 자, 소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우리는, 선생님은 라면도 좋아하고, 면도 좋아하고, 밥도 좋아하고, 선생님 엄청 다 좋아해, 먹는 거. 자, 그런데 막 먹어요. 자, 먹는데, 먹으면 우리는 굉장히 굵은 것도 먹고, 선생님이 깜짝 놀란 건 라면을 씹지 않고 넘기는 친구들도 되게 많았어. 그래서 막 먹잖아.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큰 덩어리에 우리가 음식물을 먹었다라고 해보자.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모든 몸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에 내가 영양소를 줘야 돼. 그래야지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우리는 살아있을 수 있어. 우리 몸은 에너지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돼. 모든 물질들은 다 에너지 덩어리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에너지가 없다는 것은 죽었다는 뜻이야.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먹고 숨을 쉰단 말이야. 자, 그런데 먹었는데 이렇게 너무 큰 거를 먹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세포라고 하는 인데 세포가 쭉 이렇게 조그만 세포들이 이렇게 있다면 자, 이렇게 세포들이 막 이렇게 있다라고 치자. 자, 그러면 이 세포들한테 내가 이제 이렇게 줘야 되는데 얘를 이 큰 게 이렇게 넘어올 수가 없는 거야. 전달해 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얇은 막이 이렇게 있어요. 세포막. 이 세포막을 뚫고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안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애들한테 하나씩 영양소를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크니까 줄 수가 없지. 그래서 어떻게? 아주 잘게 쪼개서 아주 작은 걸로 만들어가지고 얘한테 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잘게 쪼개는 걸 우리는 뭘 한다? 소화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소화가 필요한 이유는 세포막을 통과할 수만큼 아주 작은 물질로 만들기 위한 거야. 그래서 뭐라고요? 자, 소화가 필요한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큰 입자를 세포막이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작은 입자로 만들기 위해서이다. 자, 쌤이 이렇게 적는 이유가 뭘까요? 서술형에서 많이 나오겠지. 그래서 소화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라고 서술하시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다까지 적어줘야 되죠. 그래서 큰 입자를 세포막이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작은 입자로 만들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적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이렇게 필요한 이유가 이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화를 할 건데, 자, 우리가 먹었어. 자, 우리가 음식물의 이동 경로부터 한번 봅시다. 음식물의 이동 경로. 자, 음식물의 이동 경로부터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자. 자, 음식물이 어디로 이동을 하느냐? 처음에 우리가 뭘 어디로 먹어? 입으로 먹지. 그래서 입으로 먹습니다. 입으로 먹고요. 그 다음에 꿀꺽 하면 어디로 가? 식도. 자, 식도로 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 위로 갑니다. 위. 자, 음식은 위로 가요. 자, 위로 가서, 그 다음 어디로 가? 요 색깔로 할까? 위로 간다. 자, 여기서 잘 안 보이네, 그치? 자, 그러면, 자, 그 다음 어디로 가? 위에서 여기, 소장으로 갑니다. 소장. 자, 소장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 대장으로 가서, 어디로 오지?
항문을 통해서 이제 밖으로, 몸 밖으로 나온다. 음식물은, 자, 이러한 경로로 가는데, 자, 음식물 이동 경로는 입, 먹고 식도 굴거, 그 다음 위로 가서 소화되고, 소장에서 소화되고, 대장에서는 물만 흡수하고, 항문으로 나오는데, 몸 밖으로 나왔어. 자, 이 몸 밖으로 나온 걸 우리 뭐라 하지? 똥이지, 똥. 똥이라고 하지. 근데 얘는 배설이라고 할까요? 우리 배설했다라고 하나? 아니고요. 배출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배출. 그냥 음식물 찌꺼기를 우리가 밖으로 내보냈다라고 생각하면 돼. 배설 아니야. 배출이야. 알겠지? 그래서 배설이 아니라는 거. 요 개념도 우리 친구들이 좀 알고 있어주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래서 똥은 배설이 아니고요. 오줌이 배설이다라고 할 수 있어. 자, 음식물은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 몸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동 경로에서 기관들을 한번 보면 여기 입, 기관이고 그다음에 식도, 위, 소장, 대장, 자, 요까지가 이제 우리 기관이다라고 할 수 있지. 자, 항문까지 보는데 자, 여기서 여기를 얘네들을 소화계에 있는 그 기관들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간, 여기 쓸개, 그리고 요 입처럼 생긴 요거 이자, 요 세 가지는 음식은 이동하지 않지만 음식물이 이 간으로 들어오지 않고 쓸개로도 들어오지 않고 이자로도 들어오지 않아. 근데 얘네들이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 그래서 소화계에 끼워줘. 그래서 여기에 이 얘네들 말고 간, 이자, 쓸개. 자, 얘들도 소화계에 들어간다는 거죠. 소화계. 그래서 소화계에 속하는 기관 중에서는 간도 있고, 이자도 있고, 쓸개도 있고, 음식물이 이동하는 애들은 당연히 다 소화계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소화에 관여해주는 기관들을 우리는 소화계라 하고 그 모임에 간, 이자, 쓸개도 끼워준다는 거지. 왜? 소화에 큰 역할을 하고 관여를 하기 때문이지. 자, 그러면 소화가 본격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입으로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해? 그냥 꼭꼭 씹지. 그럼 이거를 자르는 것을 자작작용이라고 하는데 자작작용을 하면서 막 섞어요.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지? 자, 입에서 나오는 소화액이라고 하지. 소화액. 자, 소화액은 뭐가 나와? 그래. 침이지, 침. 자, 침이 나온다. 그러면 침 안에 뭐가 있냐니까 소화효소가 있어. 소화효소. 자, 소화효소가 있어요. 자, 침 안에 소화효소가 있는데 이 소화효소는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있어요. 아밀레이스. 자,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있고 소화액은 침이야, 침. 그래서 침 안에 소화효소가 돕는데 소화효소는요. 하나의 효소는 딱 하나의 물질에만 반응을 해. 즉 소화효소라고 하는 이 효소는 다른 이것저것 다 소화시켜주는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아밀레이스야. 그럼 나는 딱 하나에만 집중해. 그래서 다른 애들을 절대 분해시켜 주지 못하고 딱 하나만 분해를 시켜주는데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몇 땅으로 쪼개주는 역할을 하는 탄수화물을 쪼개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탄수화물에서도 녹말을 몇 땅의 형태로 쪼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밀레이스야. 그래서 이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갖다 놓든 우리 몸이든 바깥이든 아무런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무조건 녹말이 있으면 몇 땅으로 바꿔줘. 알겠죠? 그래서 얘가 기능이 할 수 있으면 무조건 녹말을 몇 땅으로 바꿔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식도는 그냥 음식이 지나가는 길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이 씨라고 하는 요게 지금 이렇게 볼록한 거 이게 위지 위. 그래서 여기는 위다라고 하는 기관이고요. 얘는 입이다라고 하는 기관이지. 그럼 위에서는 뭐가 나오냐? 소화액은 위액이 나오지. 위액. 자, 위액이 나오는데 위액이라고 하는 이 위액은 두 가지가 나와. 뭐가 나오냐면 자, 위액이라고 하는 것은 자, 위액에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염산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화 요소인 펩신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염산이라고 하는 것은 왜 나오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서 시간이 한참 흘러 위 안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음식물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혹시나 이제 왜 과학수사 같은 거 할 때 사람이 죽고 나서 음식을 먹고 얼마 후에 죽었냐 뭐 이런 걸 가지고도 그 사람의 이제 행적을 이제 파헤치는 뭐 그런 것도 하잖아, 그지? 그래서 위 안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있는데 우리 몸에서 위에 음식물이 오랫동안 있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 썩겠지. 그리고 우리는 몸이 온도가 체온이 36도에서 37도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따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이 굉장히 잘 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어. 그러면 얘가 잘 상할 거란 말이야. 우리 몸에서 음식물이 막 썩어가면 안 되겠지. 그럼 세균도 많이 나올 거고. 그래서 어때? 염산이라고 하는 건 강한 산이야. pH가 한 이 정도 되는 강산이라고 보면 되고 이 염산이 하는 역할은 또 이거 두 가지 역할을 해. 이 염산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그래서 균을 죽이는 살균 작용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살균 작용을 해줘요. 자, 살균 작용을 하고 우리 음식물이 빨리 썩지 않도록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이 염산은 펩신이 이렇게 강한 산일 때 굉장히 잘 작용을 해. 소화요소 역할을 엄청 잘해. 그러니까 뭐야? 염산이라고 하는 것은 펩신의 작용을 도와준다라고도 알 수 있어요. 작용을 도와준다.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펩신이라고 하는 것은 뭘 하냐면 얘는 단백질을 자, 잘게 쪼개는 역할을 하는데 단백질을 작은 단백질로 분해시키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단백질이 큰 고분자란 말이야. 그럼 그걸 뚝뚝 이렇게 조금 작은 단백질로 자른다라고 하는데 칼로 자르는 게 아니라 소화효소 화학적 작용으로 잘라줍니다. 그래서 위액이라고 하는 것은 염산과 펩신이 나오고요. 염산은 살균작용하고 그 다음 펩신이라고 하는 것의 작용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염산의 두 가지 역할. 그리고 펩신이라고 하는 것은 펩시콜라가 펩신이라고 하는 이 소화효소의 이름을 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고기 막 먹고 소화 안 되네 하면 콜라 마시잖아, 그치? 비슷한 느낌이야. 그래서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인데 단백질은 작은 단백질로 쪼개주는 게 펩신이 하는 작용이다. 펩신도 마찬가지 얘도 소화효소기 때문에 얘도 딱 하나에만 반응을 해요. 그래서 큰 고분자, 가장 큰 고분자인 단백질을 작은 단백질로 이렇게 화학적 작용으로 소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펩신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H, 여기가 이제 소장이지. 자, 소장이고요. 자, 위에서 이제 이렇게 음식이 내려와. 자, 여긴데, 자, 위를 지나면서, 자, 여기를 지나는데, 여기 위에서 딱 내려오는 요 지점. 자, 요 지점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12지장이다라고 해. 12지장. 12지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한 마디, 손가락의 한 마디에 12마디의 길이 정도 된다라고 해서 12지장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이자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소화효소를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소화효소를 이렇게 보내주는데 이자는 3개나 쪼갤 수 있어. 근데 얘들아, 아까 선생님이 간과 쓸개, 이자가 다 소화기에 들어간다 했고 얘들이 도와준다 그랬지. 간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하나를 더해. 지금 봐봐 얘들아.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입에서 한번 쪼갰어. 그리고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한번 쪼갰단 말이야. 우리는 침을 꽉꽉 삼키고 탄수화물이 녹말이 넘어와도 위에서는 소화시켜주지 않아. 알겠죠? 단백질만 위에서 소화시켜준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오는데 요 간에서는 뭘 하냐면 쓸개즙이라고 하는 것을 생성해. 자, 쓸개즙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쓸개즙을 생성해가지고 얘를 쓸개, 자, 콩만한 요 쓸개 있어요. 요 쓸개가 여기는 이제 쓸개인데 요 쓸개에 저장을 해요. 뭐를 이렇게 만든 쓸개즙을 저장을 하게 돼. 저장을 하고 이렇게 분비를 시킵니다. 어디서? 쓸개에서. 그럼 쓸개에서 이렇게 칙 뿌려서 이렇게 해. 자, 이렇게 뿌려. 분비를 해. 그럼 이 쓸개즙이 뭘 하느냐? 이 쓸개즙이 하는 역할은요. 자, 이 쓸개즙이 뭘 하냐면 자, 요 쓸개즙은
얘는 칼이라고 생각하면 돼. 칼은 봐봐 얘들아, 이거는 칼이 아니야. 얘들은 화학적으로 이렇게 막 해서 열심히 분해를 해주는 소화 요소인데 얘는 그냥 칼이라고 생각하면 돼. 물리적으로 툭툭툭 자른다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이냐면 얘는 지방이라고 하는 건 뭐야? 약간 기름 덩어리지, 그치? 그래서 지방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화학적 작용으로 분해시키는 게 아니라 지방을 유화시킨다라고 하는데, 자, 지방을 유화시킨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기름 덩어리가 이렇게 있어. 이거를 어떻게 해? 이렇게 쪼개가지고 작게 만든다는 거야, 작게. 이렇게 표면점을 좀 넓혀서 소화가 잘 되게끔. 그래서 이렇게 툭툭 칼로 이렇게 띡띡 자른다 생각하면 되고, 자, 이 쓸개즙이라고 하는 것은 소화 효소야 아니야. 그래서 쓸개즙은 소화 효소가 아닙니다. 소화 요소가 아니야. 알겠지? 이거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쓸개즙은 소화 요소가 아닌데 지방을 이렇게 칼로 탁탁 자르듯이 탁탁 잘라서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지방을 유화시킨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표면적을 넓혀서 지방의 소화를 도와주는, 잘 소화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쓸개즙이야. 그러면 이제 쓸개즙은 간에서 생성이 돼가지고 쓸개에 저장이 돼 있다가 분비가 돼가지고 이렇게 지방을 이렇게 유화시키는 역할을 해준단 말이야. 그리고 이자에서, 자, 여기 뒤에 요렇게 생긴, 이파리처럼 생긴 요게 이자야. 자, 이자. 자, 이자는, 나 이쪽에서 선생님이 좀 길게 설명을 할게요. 자, 이자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를 내줍니다. 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자에서는 탄수화물도 쪼개고, 단백질도 쪼개고, 지방도 쪼개. 그래서, 이자에서 나오는 소화 요소가 이 세 개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분해시켜주는 소화 요소가 싹 다 나와. 그래서 이자에서는 자, 세 가지의 소화 요소가 나오는데, 아밀레이스. 우리 아까 라면을 씹지도 않고 그냥 꿀꺽 넘겼어. 그러면 우리가 계속 위에서도 소화 안 시켜주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결국에는 이 이자에서 뿌려줘가지고 이 소장 내에서 이제 소화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 요소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을 쪼개는 트립신이라고 하는 애가 하나 더 나와. 그리고 아직까지 지방을 화학적으로 소화 안 시켰지. 이건 물리적으로 소화시킨 거야. 팅팅 잘랐으니까, 그치? 근데 화학적으로 소화시켜주는 라이페이스라고 하는 이 소화 요소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얘는 뭘로? 맞아. 녹말을 엿당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지? 그래서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트립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작은 단백질이라고 했는데 이 작은 단백질을 더 작은 단백질로 쪼개줘. 단백질을 더 작은 단백질로 쪼개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알겠지? 자, 그래서 더 작은 단백질로 쪼개주고 라이페이스는 아직까지 쪼개지지 못한 지방을 어떻게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라고 하는 요걸로 쪼갭니다. 그래서 이자에서는 아밀레이스, 그 다음에 녹말,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가 나오고 아밀레이스가 녹말을 엿당으로, 그 다음 트립신은 작은 단백질을 더 작은 단백질, 라이페이스는 지방을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쪼개는데 지방은 마지막 산물이라고 하는 최종 산물이 이거야. 소화산물. 그래서 최종 소화된 이 산물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거야. 그래서 이게 한 번의 끝이야. 그래서 이렇게 소화 요소가 딱 한 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 지방을 유화시켜주는, 소화시켜주는 애가 딱 한 번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조금 더 지방을 좀 더 소화를 좀 잘 시켜주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칼로 탕탕탕 잘라준 거야. 알겠지? 누가? 쓸개즙이. 쓸개즙은 소화 요소는 아니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얘들은 아직까지 더 쪼개져야 되지. 그래서 어디에서? 소장벽에서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소장 안쪽 벽에서 또 소화 요소가 두 가지가 나와. 자, 이름은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다. 탄수화물 소화 요소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탄수화물 소화 요소라고 하는 요소가 한 번 더 나와서 뭘 하냐니까 엿당을 뭘로? 맨 마지막 소화 산물인 포도당으로 쪼개주고요. 가장 작은 거지.
그 다음에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도 아직 덜 쪼개졌단 말이야. 그래서 단백질에 소화 요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소화 요소가 나와서 우리가 더 작은 단백질이 있지. 자, 더 작은 수식어가 많다, 그지? 단백질을 뭘로? 아미노산으로 쪼개준다. 그래서 지금 맨 마지막에 소화산물이 포도당 아미노산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다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로 쪼개가지고 세포막을 통과해서 우리가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애한테 줘가지고 걔가 열심히 호흡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낸단 말이야. 그러면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자. 입에 들어가서 입에서는 뭐야? 소화액이라고 하는 게 침이 나왔지. 그러면 이 소화효소는 아밀레이스, 녹말과 엿당으로 쪼개주는 거야. 녹말을 엿당으로. 그 다음에 꿀꺽해서 식도를 지나 위가 들어가면 위액이 나오는데 위액에서는 염산과 펩신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나오고 염산이 하는 역할도 두 가지야. 살균 작용을 하거나 펩신의 작용을 도와줘. 그리고 펩신이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을 작은 단백질로 쪼개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십이지장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 쓸개즙에서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고 쓸개에 그 즙을 저장을 해내. 쓸개즙을 저장했다가 분비를 시켜주는데 이 쓸개즙에서는 지방을 유화시키는 역할을 해줘서 지방을 탕탕탕 잘라주는 거야. 그리고 이자에서는 세 가지가 나온다 그랬지. 이자에서는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 그래서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엿당으로 바꿔주고 트립신은 위에서 쪼갠 작은 단백질을 한 번 더 작은 단백질로 쪼개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라이페이스는 지방, 그렇죠. 지방이 유화돼서 좀 표면적이 넓어진 이 지방을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라고 하는 모습으로 바꿔서 최종 산물로 만들어서 이제 우리 몸으로 영양소를 이제 공급을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우리 소장벽에서 한 번 더 또 소화효소가 나와. 그래서 소장벽에서는 탄수화물 소화효소가 나와서 엿당을 포도당으로 해서 최종 산물을 만들고, 단백질 소화효소가 또 분비가 되어서 더 작은 단백질을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최종 산물로 만들면서 총 마지막 최종 산물은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포도당, 그 다음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다 라고 하는 요 두 개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포도당이랑 아미노산 얘네들은 좀 기름지지가 않지.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수용성 영양소라고 해. 수용성 영양소라고 하고요. 그리고 얘는 좀 기름지잖아, 그치? 기름져. 그래서 얘는 지용성 영양소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소화가 작용이 돼서 하고요. 그래서 소장에서 이제 다 소화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 다 밑으로 이렇게 다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소화를 해서 소장 내벽으로 다 흡수를 해. 자, 이것들을 이렇게 이렇게 작게 분해된 것들을 우리는 소장 내벽에서 다 흡수를 하고 나머지 찌꺼기만 대장으로 이제 가죠. 쥐가 이제 대장이죠, 대장. 그래서 이 대장으로 가게 되면 이 대장에서는 뭐만 하냐면 물만 흡수해, 물. 자, 물만 흡수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흡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문을 통해서 밖으로 음식 찌꺼기를 배출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배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 됐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혼자서 선생님이 수업을 들었으니까 종이에다가 쭉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저렇게 나오는구나, 여기서는 이런 거였지, 저런 거였지 하면서 자기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쪼개진 게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보니까 봐. 여기 간이 있지, 그지? 그리고 쓸개, 이자가 이렇게 생겼고, 여기를 십이지장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십이지장에 쓸개가 분비를 해서 분비해서 쓸개즙을 분비해서 지방을 유화시키고, 이자에서는 세 가지 소화 요소를 다 보내주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 됐죠? 자, 그 다음에 소장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자, 소장이라고 하는 것을 내벽을 보니까 굉장히 주름이 많이 져 있어, 그지? 주름이 져 있고 막 털이 나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융털이라고 해. 그래서 소장이 이렇게 주름이 많고 이렇게 융털이 나 있는 이유를 서술하시오도 굉장히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적어야 될까? 왜 이렇게 주름이 져 있고 왜 융털이 많아? 이것도 뭐야? 표면적을 어떻게 할 거야? 표면적을 넓히는 거지. 표면적을 넓혀서 뭐 하려고? 표면적을 넓혀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영양소를 흡수하기 위해서지. 그래서 표준적으로 넓혀서 효율적으로 영양소를 흡수하기 위해서이다. 자,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대로 적으면 돼. 왜 주름과 용털이 많냐? 표면적을 넓혀서 효율적으로 영양소를 흡수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틀린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융털이라고 하는 걸 좀 자세하게 보면 융털이 이렇게 돼 있어. 자, 융털의 모양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런 모형이 나오면 여기 안에, 자, 여기 안에를 우리는 B를 우리는 암주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암주관. 그 다음에 A는 우리가 요거를 모세혈관이라고 얘기해. 모세혈관. 자, 모세혈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모세혈관과 암주관에서 흡수하는 영양소가 조금 달라.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수용성 영양소와 지용성 영양소를 좀 구분해서 선생님이 적어줬지. 이유가 있어. 왜냐면 모세혈관에서는 뭐를 흡수하냐면 수용성 영양소를 흡수해. 자, 영양소를 흡수하는데, 자, 수용성 영양소는 어떤 게 있어? 아까 우리가 포도당과 아미노산이 있지, 그지? 자, 아미노산이 있고요. 암주과는 지용성 영양소를 흡수합니다. 지용성 영양소. 지용성 영양소를 흡수하고, 여기는 뭐야? 지방산.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들을 흡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모세혈관과 암주권에서는 이렇게 흡수하는 것도 다르고요. 흡수돼서 심장까지 옮겨지는데 심장까지 가는 경로도 달라. 자, 얘들은 수용성 영양소는 이렇게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돼가지고 어디로 가냐니까 간으로 가요. 그래서 간 문맥으로 가가지고 간에서 한번 우리가 이제 해독작용을 한다라고 하지. 그래서 간에서 해독작용을 거쳐가지고 어디로 가? 우리가 심장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심장에서 이제 우리 이렇게 영양소를 받아서 해가지고 우리 몸에 쫙 뿌려주면 세포 가까이 하나하나 우리 끝에 있는 모든 세포들에게 영양소를 공급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암주간이라고 하는 것은 왜 암주간이냐? 좀 대나무 죽자고 좀 어두운 거지, 그지? 그래서 암주간이라고 하는 어두운 대나무 속처럼 생겼다라고 하는데, 이 어두운 대나무처럼 생겼다라는 말이 지용성 영양소와 기름진 것이 들어가니까 빛이 잘 투과가 되지 않아서 부옇게 보이거나 좀 어두워 보여서 그래. 그래서 암주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네들은 이렇게 암주간에서 흡수가 되면 어디로 가냐니까 얘네들은 림프관이라고 하는 걸 따로 있어. 림프관을 타고 어디로 가냐니까 요 심장까지 간다. 그래서 림프관이 뭐 이런 쪽 이렇게 있대.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두드리면은 이게 좀 풀린대요. 기름진 것들이 막 응고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순환을 좀 시켜주는 것도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어쨌든, 자, 림프관을 통해서 가고요. 얘는 간에 가서 해독작용을 한번 거친 다음에 심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이 심장에서 받은 이제 영양소들을 해가지고 온몸으로 퍼뜨리는 것을 우리는 순환이라고 하는데, 순환계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선생님이 또 설명을 해줄게요. 자, 오늘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소화 같은 경우에는 외우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계속 그려보고, 그리고 그 그림들을 보면서 이 부분은 뭐다, 이 부분은 뭐다, 그 기관들의 이름을 써가면서 거기서 나오는 소화액과 소화 요소를 잘 구분해서, 그리고 소화 요소가 어떤 걸 분해하는지까지 잘 적어가면서 정리하면서 공부를 하면 암기 부분이기 때문에 잘 우리가 할 수 있고요. 근데 적는 거, 서술형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연습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우리 소화에 대해서 배워봤고, 다음 시간에는 순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은 성공할 거야. 안녕.